안녕하세요, 베네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해수어 취미가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해수어 취미에 이제 막 관심이 생겼거나 이제 곧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셔도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수어 취미 정말 매력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물생활을 시작할 때 똑같은 스펙으로 민물황과 해수어항을 만들어서 두 어항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둘 다 30큐브 사이즈 어항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물항보다는 해수어항에 제가 좀 더 애정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물항을 정리를 하고 해수어항만 하게 됐는데요. 왜 민물항을 접고 해수어항을 남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어항 물고기들이 확실히 예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등등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 캐칭이라 그러죠. 워낙 색깔이 예쁘고 화려하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집에 손님이 오면 수조를 바라보면서 예쁜 물고기에 반해서 수조를 한참 바라보십니다. 와, 옐로탱,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도 되게 예쁘다. 데코레이션 진짜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이거 플라스틱 아니야, 이런 거? 아, 그 플라스틱 데코레이션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진짜 산호예요. 진짜 산호. 와, 이 산호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와, 아 진짜구나. 색깔 봐. 와, 되게 다양하다. 와, 집에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좋겠다. 너무 예쁘다. 아, 예스! 해수어만 이쁜 게 아니죠.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게 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산호를 키우게 되는 건데요. 산호 종류에 따라 특성과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무궁무진하지만 지금은 딱 색깔만 놓고 보자면 해수어보다 산호가 색깔이 더 다양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에, 그리고 네온 컬러, 그리고 색깔이 섞여 있는 산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호에서 나오는 발색과 다양한 해수어들이 유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불멍 그리고 물멍이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불이나 이런 수조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멍을 때리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뇌에 잠깐 휴식을 주면 기억력, 학습력, 창의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수조 앞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생활에 지치신 분들은 이런 수조를 보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어 취미는 시간과 돈이 민물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환수를 제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성치 체크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도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면과 락에 낀 이끼도 부지런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장비들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몇 가지를 부지런히 해주면 해수어들도 건강해지고 산호들도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죠.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귀찮다라는 이유로 이 몇 가지 중 한 가지만 안 해줘도 빠르게는 며칠 아니면 몇 주 후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해수어나 산호가 갑자기 죽거나 수조가 이끼로 뒤덮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취미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어가 잘 먹고 잘 지내서 몸집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본다던가 산호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취미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 옐로탱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어 취미를 시작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산호를 키우는 건데요. 저는 이게 해수어 취미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중에는 해수어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산호만 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게 왜 도전 정신과 연관이 있냐면요. 산호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상중하라고 하면 하는 이런 산호, 그리고 중은 이런 산호, 상은 이런 산호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키우기 까다롭습니다. 쉬운 산호를 키울 땐 몰라도 됐던 부분이 어려운 산호를 키울 땐 꼭 알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산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장비도 더 좋은 게 있어야 산호를 키우는데 더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RPG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을 올리면서 하와 중이라는 중간 보스를 잡고 마지막 상이라는 보스를 잡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템과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끝판왕은 잡아야죠. 물론 해수어라는 게임에서는 무조건 끝판왕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레벨에서 원하는 장비로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수어를 키우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해수어는 바닷물에서 살기 때문에 해수어가 살 수 있는 염도를 가진 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수어에 굉장히 치명적인 암모니아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물잡이를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물고기를 넣고 일주일 내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암모니아 중독으로 폐사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수어를 키우려면 암모니아와 연관된 물잡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물잡이는 여가박테리아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이클을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물고기들이 안 죽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우리는 산호를 키워야 하잖아요. 산호를 키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염도와 질산염, 그리고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알칼리니티, pH 이 7가지를 수시로 측정을 해서 일정한 수치를 유지를 해야 산호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자 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킷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좀 귀찮아지긴 하지만 처음엔 재밌습니다. 우리는 산호를 키워야 되니까요. 자주 측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취미생활 하는데 장비로 플렉스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해수어 꼭 하셔야 됩니다. 해수어 장비가 민물항에 들어가는 장비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면서 약간 엔지니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취미가 더 재밌습니다. 제수조 및 하단에 썬프라는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에 각종 장비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수조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조를 운영하면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다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만 좋은 환경과 제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비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좀 많아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배관도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해수어 시장이 점점 발전하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싼 편은 절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장비를 하나 둘씩 추가하는 것도 은근 재밌습니다. 저 장비 몇 개를 바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수조 업데이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어 취미는 진짜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수조 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뭘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자주 생기는 게 이 취미의 단점이긴 하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산호를 더 예쁘게 키우는 게 이 취미의 정말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수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산호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수조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이 취미 어렵습니다.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취미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우면 쉽게 질려버릴 수 있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노력과 정성으로 예쁜 해수어와 산호를 키우는 이 취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이 취미가 바다 생물을 키우는 취미다 보니까 바다와 관련된 자연 보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환경 단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청소하는 4Ocean이라는 단체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800만 킬로그램을 바다에서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랄 레스토레이션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단체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산호를 다시 바다에 키우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이곳에 지갑에 여유가 있을 때 종종 기부를 하곤 합니다. 밑에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서 그냥 훑어만 보셔도 제가 느꼈던 그 자연 보호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해수어 취미가 왜 재밌는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수어 취미를 저와 같이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해수어 취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 취미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해수어 취미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